재수술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염증 등으로 인해서 구축이 온 경우에는 안에 연골 조직과 점막 조직이 같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사실 점막이 많이 구축이 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원장님, 코 재수술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코 재수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글쎄요, 건수로는 모르겠는데 저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꽤 많이 했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모양 변형이 심하게 와서 꼭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 수술 후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염증 후에 구축이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보형물이 휘거나 코끝이 휘거나 비주가 휘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교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양상의 불만족인데요. 코끝 높이가 변했거나 콧대 라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콧대 높이 이런 것 등에 대한 불만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의 수술로 인해서 비중격 연골이 손상을 받았거나 염증으로 비중격이 녹아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 부분에 지지대처럼 연골을 연장해 주고 이걸 이제 확장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확장 이식과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 주는 비중격 재건술을 통해서 코끝을 지지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끝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끝 연골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전에 염증 등으로 인해서 구축이 온 경우에는 안에 연골 조직과 점막 조직이 같이 오그라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막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골을 잘 박리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내려올 수 있게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사실 점막이 많이 구축이 온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전의 수술에 의해서 피부에 구축이 왔거나 아니면 흉살이 너무 심하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피부 자체가 굴곡 있고 변형된 경우에는 피부 밑에 있는 흉살 조직 그리고 구축된 조직을 풀어서 피부를 늘려주게 되고 오그라져 있는 부분도 최대한 펴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피부 자체가 충분히 펴지지 않거나 했을 때 수술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코의 모양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수술을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안에 정상적인 조직들이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조직으로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보다는 염증 생길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재수술 환자가 있으실까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요. 코 수술 후에 염증이 와서 코가 심하게 구축이 온 케이스였는데요. 자가두경고를 이용해서 코 성형을 했습니다. 근데 피부가 너무 타이트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환자분께서는 꽤 만족을 하셨고요.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저한테 찾아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따님까지 이제 모시고 오셔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제 마음 한켠에 따뜻해지면서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제가 재수술 이전에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이전에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이전 수술 이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의료진들이 재수술의 방향과 재료 이런 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과 다르게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모양으로 가기에도 버거운데 간혹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코에서도 어려운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도달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 수술 후에 의료진이 필요한 기간에 경과를 오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꼭 방문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상이 있었는데도 이 기간을 넘겨서 염증까지 발전하고 구축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 때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도 수술 후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술 후 안정기까지는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염증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재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부디 이번 수술이 여러분께 마지막 수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